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랑 달러 인덱스를 비교하면 2017년도 이후로는 비트코인이랑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움직여요. 네, 그래서 방향만 반대예요. 뭐 오르고 내리는 폭 자체도 그대로 반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르면은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방향이 계속 반대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번, 요때는 이제 달러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올랐는데 이때 뭐냐 현물 ETF 승인했을 때. 네, 요때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달러랑 그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해진 이후부터는 비트코인도 오르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요. 그래서 이런 예외 상황이 어쨌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좀 다르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쵸. 과거랑은 다르게 가고 있는 네. 건데, 근데 이제 한번 보시면은 네. 그 달러 인덱스는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쭉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크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은 올라가긴 했으나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식으로. 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종 처음과 끝은 반대기 맞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트럼프 때문에 같이 올라가거나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어쨌든 비트코인 반등해서 뭐 요렇게라도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똑같이 반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방향을 추세를 전환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어쨌든 가격을 조금 회복해주면 네, 뭐 우리가 알던 대로 좀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계속 같이 간다라고 하면 네. 어쨌든 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비트코인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진 거겠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뭐 계속 제가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달러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 어제 CPI가 발표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좀 시장이 좀 좋아졌죠. 네,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네. 그 어제 CPI가 딱 발표하자마자 이게 5분봉입니다. 예시로 갖고 온 거예요. 네. 요 달러 인덱스가 팍 떨어졌어요. 네. CPI가 발표하자마자. 네.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이 팍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자,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는 게 연준이 봤을 때는 물가가 너무 높아. 그럼 이러다가 금리 내리면은 돈이 더 풀리게 되면 네. 물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팍 떨어졌는데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6월달 이제 페드워치 보면은 어쨌든 한 번 인하 가능성이 55%에서 70% 올라갔는데 근데 그게 동결 가능성이 낮아지고 한 번 인하 가능성이 올라간 게 아니고 2번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한 번 인하 가능성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네. 원래는 CPI 발표 전에는 2번 내지 한 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는데 네. CPI 발표하니까 이거 2번 정도까지 아니네. 한 번으로 확정. 이러니까 딱 발표했을 때는 좋게 나왔네 하고 떨어졌는데 보니까 2번이나 한 번 인하할 수 있었는데 한 번만 인하하네. 그러면 달러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으로는 또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바로 저 달러 인덱스가 반등합니다. 네. 네, 보면 차트를 보면은 이거 5분봉이니까 5분 만에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해요. 네,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바로 따로 올랐다가 바로 다시 떨어집니다. 정말 반대로 가는 게 네, 딱 눈에 띄게 딱 눈에 보이네요. 보이죠. 그래서 네. 뭐 물론 매번 이렇게 하고 매 순간 이렇게 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을 좀 보이더라라고 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똑같아요. 뭐냐면 그 어쨌든 그 방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가잖아요. 네. 그럼 요거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 기관. 네, 기관 아니면 부자들, 네. 아니면 기업들. 네. 왜냐면 걔네들은 그 달러 가치,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고민을 무조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예금 해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네,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쌓아놓은 현금에 막 몇백억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요 100억이 만약에 있으면 이거 10년 지나면 100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50억 원어치의 가치밖에 안 가지네. 네. 그럼 화폐 가치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달러랑 근데 반대로 가는 게 있네. 근데 원래는 달러랑 금이랑 반대로 갔었거든요. 네. 네, 근데 금은 사실 변동성이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너무 미국의 요 제재하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금을 사기는 좀 그래.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달러랑 너무 반대로 가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달러랑 반대로 가는 게 생겼네. 그리고 변동성도 크네. 라고 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기관들은.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거래소를 일단 믿지 못하고 그런 이유인가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거래소 쓰면 되는데 돈 많은 애들은 거래소를 믿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하드월렛으로 사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하드월렛의 시크릿 키를 누가 관리할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이에요. 근데 신탁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현금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 기관들이나 기업들이나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준 게 바로 뭔지 아세요? 현물 ETF. 맞아요.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준 게 바로 현물 ETF입니다. 네. 기관이 아무래도 대규모 자금을 지금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물 ETF가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적어도 거래소가 망할 걱정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 갑자기 누가 훔쳐가거나 그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마음 놓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현물 ETF가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개미들은 이미 투자할 개미들은 거래소에서 투자했을 거 아니야. 그쵸. 현물 ETF 그렇게 큰 호재야? 라고 하는 건 정말 아무튼 무식한 소리인데 왜 그러냐면 현물 ETF를 하면은 기관들이랑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요 현물 ETF가 승인되자마자 제일 먼저 샀던 애들이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 네, JP모건 요 2024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면서 나온 거예요. JP모건 그다음 유럽 최대 은행에서 사고 웰스파고 은행에서 사고. 웰스파고 은행에서도 지금 매수했다.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왠 좀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돈에 대해서는 제일 그런 게 없는. 오히려 위험 투자 이렇게. 네. 그래서 현물 ETF면 위험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러니까요.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해서 해칭을 할 수 있어? 네. 이런 바로바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요 현물 ETF 승인되자마자 얘기했던 건 뭐냐면 국민연금도 살 거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현물 ETF가 승인된 직후에. 근데 실제로도 보면 국민연금도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직접적으로 산 건 아니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약간의 투자는 그래도 하고 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기업이 아니고 정확히는 비트코인 현물 레버리지 상품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냥 아예 그런 상품 그냥 주식을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돼서 투자를 못 하거든요. 개인은 투자 못 하는데 국민연금이 하면 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한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연기금들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투자를 시작하면 계속 사요. 그러니까 일정 퍼센테이지를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5%면 5%, 3%면 3% 갖고 있어야겠다고 딱 정해놓은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단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해칭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계속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현물 ETF라는 것이 그래도 해칭에 대한 또 관련된 이슈까지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호재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인과 관련해서 달러와 좀 변동성이 있다. 인덱스와 다르게 간다라는 점 이런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목요일마다 또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